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였어요. 이번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 공익신고자인 알바생의 신고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또 먹는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네요. 사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요, 유효기간이 지난 빵과 양상추 등을요, 스티커 가리를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스티커 가리라고 한다면 기존에 찍혀있는 유효기간을요, 새로 찍힌 유효기간 스티커로 이렇게 덧붙여서 가리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영상에는 이러한 행동을 약 1년여간 해왔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 얘기해 볼게요. 네, 보시면 유효기간이 5시 6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스티커를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스티커를 바꿔서 7시 14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네, 아, 여기에도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해당 패스트푸드점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바생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알바생을 3개월간의 징계를 내려서 더욱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지만요, 이 관리자, 점장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유효기간을 바꾸라고 지시한 책임자와 이 지시를 받고 행동한 알바생, 도대체 누구의 더 과실이 큰 건가요, 노무사님? 알바 근로자가 스스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직원을 징계할 사안일까요, 이게? 저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위법한 행동이지만 칭찬해야 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노무사님 말씀처럼 오히려 이거는 뭐 칭찬을 해야 될 일인데 3개월 정직이라니 이거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징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한 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알바 근로자라고 함은 기간제 근로자이기보다는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이런 고용 형태의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터무니없다. 하루에 3-4시간씩 일하시는 분이 3개월 동안 일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징계의 사유로 인정될지도 의문입니다만 알바 근로자가 지시에 의해서 한 행위라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한 부당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약에 또 과실을 10이라고 한다면요, 책임자와 이 알바생 비중, 과실의 비중 몇 대 몇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몇 대 몇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스티커 가리에 대한 업무상 지시의 진위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관리자 점장의 지시가 맞다면 100% 관리자 책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나아가서 관리자에 있어서도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뭐 어쨌든 그 상위에서의 지시가 있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다소 경감될 여지는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책임은 직원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조금 3개월 정직 너가 그냥 책임지고 가, 이러한 식의 어떤 저는 기업에서의 행동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꼬리 자르듯이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의 느낌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직원이 착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맞으니까 내가 잠깐 일하려고 했던 곳인데 그냥 미련 없이 가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 회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3개월치 월급 줄 테니까 네가 했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약간의 이면적 합의도 네.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충분히 그렇지 않고서야 네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해당 그 직원은 고의로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엮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다른 그 고객들이 형사상 고발을 했거나 고소를 했을 경우에 기업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건을 조사해 봤더니 네.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일부러 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발생한 그 법 위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도 져야 되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리자의 지시 혹은 기업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음에 대해서는 이 알바 근로자분은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노동위원회에 이 부당 정직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을 해놔야 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정말 알바생분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유통기한 그거 조금 지나고 괜찮아, 좀 써,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알바생 입장에서 좀 슬기롭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뭐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동자와 네. 사용자 사이에 평화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란 없다. 네, 이 영원한 딜레마 같은데 어떻게 딱 정답을 말씀드리는 없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증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여러 상황이 됐을 때 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고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증거를 잡고 있는 게 좋다. 우리가 참고 영상에서 보시면 그 증거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분이 찍지 않았을까요? 그쵸. 예, 맞아요. 이런 행동 그래야 이 사회가 정화되고 이런 안정성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더 이상의 부당함을 삼지 못했다고 하면 공익제보 등을 통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예방하는 것인데 다소 이렇게 약간 교과서적인 답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현실적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생분들은 혹시나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이 되니까 네.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네. 영상을 찍어둔다든지 약간 음성을 뭐 녹취를 좀 해둔다든지 네. 이런 식의 증거 확보를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긴 좀 드물겠지만요, 알바생이요 오히려 굳이 그냥 독단적으로 정말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사용해버린 거죠. 이것이 만약에 적발됐을 때 문제가 되면 사장님은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애매한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네네네.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사장님께서 전량 폐기해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가 단독적으로 했을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 중에서 괜찮은 부분은 쓰고 아닌 것은 버려라고 했는데 아우 귀찮아 라고 하면서 다 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시는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확인을 안 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영업을 위한 관리 영역의 문제로 약간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알바 근로자께서 고의 혹은 귀찮아서 뭐 이렇게 했는 것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알바 근로자가 내가 지시를 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징계 혹은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는 갈릴 것이나 고객이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것에서의 책임은 회사 사장님이 지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사장님들 물론 모든 걸 확인하시는 거 어렵겠지만 가장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겠다, 이러한 가치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단기 알바생처럼 약간 노동관계 속에서는 취약한 부분들에 한해서 약간 이런 것들을 전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당함을 느꼈을 때는 뭐 내가 잠깐 일했던 곳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정의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것이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랬을 때 그 진술이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사업주나 근로자분들이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에 대한 일침까지 해주시면서 노무사님께서 너무너무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근로독해 특별편은요,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좀 더 재미있게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작을 좀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싶은데 이렇게 잘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좀 댓글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또 노무사님께서 여러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해주실 거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꼭 많은 사연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로독해, 발전하는 근로독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